안녕하십니까, 렘마TV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좀 쉬었습니다. 쉰 게 쉰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읽고 정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수 지역은 어디인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이것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구수지역, 학자들도 이 구수지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도 대충 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로왕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곡과 마곡, 이 마곡 땅에 있는 이들이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곡 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곡 땅, 이거 잘 주의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가리를 깨고 이렇게 군대와 함께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죠? 그 외에도 누가 나오냐? 바사, 이란이죠. 이구스입니다. 구스. 이게 대해서 참 오해가 많습니다. 그 붓은 리비아죠. 고멜이 어디냐면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도갈마족 속도, 어떤 사람은 독일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방의 군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봐야 될 것은 주변에 있던 요즘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 주변인 요르단, 그 다음에 위에 국가 여러가지 있죠.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쪽 주변에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벌써 30편 38편인가? 83편이죠. 그 말씀 속에서 이들은 벌써 다 패했기 때문에 힘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읽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들다간 죽겠다. 레바논도 위에 레바논이죠. 그들도 한번 실컷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들을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다 읽으려면은 한참 걸려서, 그리고 이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오는 겁니다. 처음에 시편에 나오는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그들이 쳐들어오죠. 실제적으로 6.1 전쟁인가? 그때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무기도 많고 또 그랬었지만 다 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민족 자체를 멸망시키고자 해서 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은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죠? 네, 이 전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이제 이 장면은 뭐와 비슷하냐면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면하고 비슷하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함께한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오면서 주변 나라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강대한 나라인 애굽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함께하는 신 때문에 두렵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길 수도 있었죠. 내 종 이스라엘 선제들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죠? 그날의 이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날의 지진으로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모든 사람들이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피로 그들을 심판하는 폭우,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은 보십시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참, 이 내용을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있을 전쟁인데 어떤 사람은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있을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야 될 그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앞으로 한 몇십 년 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뒤인지 잘 모르겠지만 꼭 일어날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도 물건을 뭐가 있냐면은 현재는 이스라엘에는 천연가스가 많이 나고 석유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곡과 마곡과의 전쟁에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로스는 러시아라고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마곡 땅에 있다는 이 말이 참 걸리는군요. 마곡 땅. 마곡 땅에 뭐가 있냐면 로스, 메색, 두발왕, 고게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근방에 있는 인접한 국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 인근 땅 가운데 한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들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명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독일은 도갈마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거는 어거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갈마 족속은 저쪽 유럽 땅 굉장히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굳이 쳐들어올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근방의 나라입니다. 근방 나라.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이란이고 구스. 우리가 현재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구스 지역이죠. 부스는 리비아, 고멜은 터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북쪽 끝에, 이스라엘 북쪽 끝에 어디냐면 도골마 족속, 현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또 이들이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를 살펴보면 일단 도갈마는 윗 지도로 추측한데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붓은 현재 리비아로 현재 터키와 프랑스, 러시아, 이집트 정부군, 반군 이렇게 전쟁으로 약간 얼룩져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874년도에 그 지도입니다. 지도. 이 지도에 보면은 뭐라 되냐면 고멜이 여기 나옵니다. 고멜. 도갈마 보이죠? 그리고 여기 고멜 보이죠? 그리고 메색입니다. 두발, 메색, 마곡 땅에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 위쪽 지역은 지금 살펴보십시오. 러시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족속 근방에 있는 북방 지역에 터키, 러시아, 어느 쪽에 있는 이란 이렇게 앞에서 쳐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는 바사는 페르시아로 현재 이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제는 구스입니다. 구스 지역을 여러분 어떻게 구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구스는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기에 절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나라들은 최소 인근 지역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여기인데, 그죠? 이 밑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는데 이 다 인근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예. 그렇다면 구스 지역은 어딘가에 궁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스 지역이 어디라고 말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구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사실 이거는 아싸 왕 때의 그 일입니다. 이게 아싸 왕 때의 일인데 10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군사 100만 명.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사는 지역의 그 인구가 얼마 되십니까? 뭐 어느 한 지방의 지역은 최소한 제가 사는 지역도 한 20만 조금 넘는데 100만 명 거들였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서라도 에티오피아가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티오피아는 너무 먼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있으면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밑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배를 타고 왔겠습니까? 보통은 전쟁을 하면 인근 지역부터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죠. 2차 대전 독일도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먼 타 지역부터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추측입니까? 누구의 말이죠, 진짜?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건 100만 대군이 이집트를 통과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지나가도록 어느 나라가 지금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군대를 한 100만 명 끌고 현대도 막 무기를 갖고 지나간다고 생각, 중국 치려고 하니까 비키라 지나가겠다. 여러분 허락해 주겠습니까? 에티오피아가 바다를 건너 사우디로 갔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 현재 수단,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주변국들을 복속시킨 다음에 다른 지역을 먹고 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에티오피아가 또 애굽을 먹고 그 먼 거리를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한 살펴보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아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 여자가 바로 미디안 땅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서부 쪽에 있던 그죠? 그 시내산 지역에 사는 그 여자였습니다.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자,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위하고 밑에하고 요는 구스라고 표현됐고 요는 에디오피아 사람, 신약에 와서 에디오피아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스와 에디오피아는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좀 이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말하겠죠. 그것은 신약이고 이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구스 지역이 대충 어디인지 다음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이 어딥니까, 여러분? 블레셋? 땅이 멀어. 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가자 지구죠. 현재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고 바다라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 비교할 정도로 구스 땅은 아라비아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여기 옆에 홍해바다를 끼고 건너편에 또 에디오피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집트도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지역들도 다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죠. 이 블레셋의 견줄만큼 구스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애굽을 너희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과 그리고 또 이 구스 지역은 애굽이라는 지금 현재 이집트 지명으로 바뀌었지만 애굽과 구스 지명은 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또 믹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믹돌. 이 지역도 구스 지역을 구분하는데 참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소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참 중요하죠. 여기에서 구스 지경이 지금 현재 뭐냐면은 사막화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황무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스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이름 땅을 현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믹돌이라는 뜻은 높은 산이 있는 지역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역사 자료 가운데 역사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애굽 땅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 바로 이제 술 광야라고 하기도 하죠. 보통 수르 광야인데 그 앞 금방 믹돌입니다. 믹돌. 수르 광야 앞에 믹돌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이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거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믹돌이 나옵니다. 믹돌. 믹돌이란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믹돌은 높은 산이 많은 지역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지역이 벌써 성경에 3군데나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앞뒤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믹돌은 수르광야 앞에 믹돌하고 다른 겁니다. 어디 지역이냐면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요단강도 있고 사해도 있는 거 봐서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아까 블레셋 가자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가 수르광야고, 이것을 믹돌과 수에네가 어디냐면은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요 위서부터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이 지역까지 이 수에네인데 지금 이제 수에즈라고 하기도 하죠. 수에즈. 근데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아스완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 딱 끄면 이 지역부터 요까지는 애굽이고, 이 지역부터 요까지 오른쪽은 구스 지역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시내선 첫째 믹돌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죠? 이 지역, 경계 지역. 이곳이 뭐냐면 구스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현재 이 시내산 반도, 요 밑에 시내산 반도죠.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2개 있고, 여기에 이제 시내산 반도인데, 이 시내산 반도가 거의 사막화 됐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7시간이나 달렸는데도 얼마나 지겹던지. 거의 뭐 사막입니다.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무 좀 있고, 약간 뭐 잡초처럼 나는 거 그거 좀 있고, 저거 조금씩 있고, 그게 납니다. 시내산 반도의 가장 아래쪽 믹돌입니다. 자, 이게 이쪽으로는 애굽 땅이고, 여기는 바로 에시온게벨, 끝지점이 에시온게벨이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요 사우디아라비아고, 근데 이 밑에 끝지점도 믹돌이라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믹돌은 믹돌이 아닙니다. 어쨌든 믹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의 믹돌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믹돌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김성학 씨가 말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장소입니다. 진짜 홍해바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네? 이 지역이 홍해바다입니다.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 여기가 바로 시내산 반도입니다. 시내산 반도라고 말하는 가짜 시내산 반도입니다. 홍해바다를 이쪽 편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쪽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믹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믹돌과 바하히롯, 여기 바하히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이것은 틀린 지명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믹돌과 믹돌이고, 요 밑에 있는 지점이 바하히롯입니다. 바하히롯.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구스 지역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번 애굽의 믹돌을 구스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듯이 믹돌과 수에즈까지부터 가는 구스 지역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이름은 같은 줄은 몰라도 여기가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지도가 참 잘 설명되어 있는데, 자, 지중해로 여기서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쪽 지역길로 지나간 겁니다. 지나와서 이 길에서 이 길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는데
시내산이 이쪽 편에 있다고 말하죠. 말하고 이 시내산 근처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 아라비아 땅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구스 지역은 이 지역에 있다고 이제 거의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 자, 이 지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만 전후에 인구가 출애굽을 했을 때 터인데 바닷가에 그만큼 수영할 만한 장소가 없고, 그죠? 저 시내산 여기라고 앞에 가봤는데 뭐 떨기나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가봤는데 그 수영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땅이 크지도 않아요. 시내산 반도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산이라는 곳에는 200만 전후의 인구를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정확히 또한 이렇게 표현되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갈라디아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도 눈이 가려워져서 사람들은 시내산이 어딘지 몰라요. 이 길을 통과해 왔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을 통과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갔든지 아니면 이 지역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지나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땅이 여기 보는 깊이 파 있는 거 봐서는 이쪽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추측입니다. 자, 충분히 보셨죠? 이게 바로 홍해 바다가 일어난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믹돌입니다. 이 양쪽이 믹돌이고 이게 비하히롯입니다. 여기가 앞에가 바알스본, 여기가 바알스본인지 여기가 바알스본인지 모르겠다만 둘 중에 하나가 바알스본입니다.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위에 올라가서, 자, 망대, 높은 산이 많은 지역,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이니까 건너편이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건너편은 바알스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하히롯이 있는 겁니다. 성벽이 없는 성, 그죠? 옆에서 이제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거의 성벽이 없는 성이나 다름없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나 애굽에 시내산이 있다고 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바다의 거리는 약 32km입니다. 제가 한 구스에서 재봤는데 32km나 되더라고요. 대략입니다. 대략. 제가 왜 구스를 말하기 전에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믹돌을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믹돌. 그죠? 자,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모세길을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바다가 나오네요. 홍해바다,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사이의 비하히롯 자,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믹돌은 홍해바다에 믹돌이 있고 시내산 제일 아래쪽에 믹돌이 있고, 다음에 건너기 전에 바로 뭐냐면 수에네와 그 믹돌과 수에네 사이 곧 구스지역, 경계지역, 그 지역을 말하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와 시내산 반도 사이에 또 믹돌, 홍해바다, 시내산 반도에 또 믹돌, 세 가지죠. 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지형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믹돌과에서부터 소엔에 곧 구스지경까지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 출애굽 지역에 있는 그 믹돌도 아니고 시내산 지역에 있는 믹돌도 아니고 바로 이 믹돌입니다. 이 믹돌에서 수에즈, 요 지역까지가 수에네, 수에즈 비슷하죠? 예.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에네, 수에즈 비슷하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스 지역입니다. 구스 지역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러한 창세기의 고고학적 증거도 오늘날 발견하고 아라라산에 있는 그 방주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에스겔 당시에 살던 사람들 한참 뒤죠. 1000년 이후에 있는 1500년 이후라도 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있는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유물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이게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집트 당국의 관광사업 또 영토 영역에 혹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내산 반도라고 하는 곳에 많은 관객들이 이제 몰려들지 않습니까? 왜?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그 가짜 시내산이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이러면서 이집트의 관광 수입이 그쪽으로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 이집트 당국에서 모르쇠로 일관했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저는 듭니다. 아마 그 시내산 반도 지역에도 많은 이것저것을 파보면은 유적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유적들은 아마 구스 지역에 있는 구스 사람들의 유적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 지역을 고고학자가 있으시면 거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100만) 군데가 넘게 살 정도면 인구가 더 많았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스완 지역이 수에네라고 말하는데 이 아스완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아스완? 이 밑에가 이쪽 밑에가 있는데 아스완입니다. 아스완. 자, 이 이집트잖아요. 지금 이집트 지역에서 한 이만큼 내려온 데가 뭐 아스완인가 여기가 아스완인지 모르겠는데 아스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하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길게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배를 타고 넘어왔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운 블레셋,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운 에디오피아, 어디가 더 가깝겠습니까? 구스 지역도 이 블레셋처럼 가까운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집트 쪽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듯한 그런 의심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스완 지역을 인터넷 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믹돌과 수엔의 그 지역 곧 구스 지경이란 말도 지도를 보면 아주 쉽게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구스 지역이었습니까? 아니죠. 구스와 애굽은 이렇게 언어적으로 또 다르지만 또 구별도 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바로 수에즈 운하의 뒤쪽 믹돌에서 수에즈까지가 이집트 지역이고 구스 지역이 맞다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자, 한 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로 해놨네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또 여기 써놨는데 이게 믹돌입니다. 믹돌. 이게 믹돌이고 여가 비와 히롯입니다. 이 지역보다는 제가 바알수본이 이 지역에 가깝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나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 요 밑에는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그죠? 이것도 여기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깊은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야, 여러분 가까운 지역을 그렇게 말하죠. 블레셋과 두로. 두로는 바로 지중해 바로 위쪽 지역에 레바논 지역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두로입니다. 두로.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죠.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시도는 여기입니다. 그죠? 두로 여기죠. 그런데 구스도 어디라고 추측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강가 이제 지중해를 끼고 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구스도 제가 볼 때는 이 구스 지역은 먼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 구스 지역은 바로 이 시내산 반도 이 지역 쪽에 바다를 지중해를 끼고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맞습니다. 두로 지역은 해안을 따로 있고 해안을 따라서 따로 있고 블레셋도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거 있고 구스 지역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아까 구스 지역은 사막화 되었습니다. 이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죠. 그죠? 고고학자들은 이 시내산 반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구스 지역의 유물이 발견되리라 여기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다윗 시대까지도 남아있던 구스 사람들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아마 그때 100만 군대 쳐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시들어지고 그 볼로소 사막화가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추측 한번 해봅니다. 구스 지역은 현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집트 땅으로 편입되어 있고 사우디 쪽에 붙어있는 땅도 사우디 아라비아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그 안에 구스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그죠?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었잖아요. 앞으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을 칠 유력자 중에 하나는 현재 이집트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죠? 애굽은 아닌데 구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구스 땅은 지금 현재 이집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집트 바로 구스 땅에 군대가 뭐 주둔하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아마 저기 리비아, 이집트 땅으로 연결되죠. 그죠? 바로 옆에가 리비아니까 그들도 같이 이스라엘을 기름을 뺏기 위해서 천연자원을 뺏기 위해서 아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자, 리비아는 현 이집트와 붙어있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카다피의 죽음으로 정권이 무너진 지금 열국의 석유 장악 각축전이 벌어져 있는 곳으로 러시아, 프랑스, 터키, 이집트 정부군, 반정부군 등의 혼란의 상황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집트도 막강한 이집트도 이 지역까지 프랑스도 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집트도 막강한 전투력으로 이곳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이집트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리비아가 이스라엘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왼쪽 편에 리비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 중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가 배를 타고 오겠습니까? 제가 배를 타고 오고 육지로도 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가 아닌 이유는 이 지도를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에티오피아가 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요 지부티도 있고 에리트레아, 수단, 이집트 수단만 해도 땅 넓이 보십시오. 이 시내산 반도와 이집트보다 더 큽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이 땅을 거쳐서 이집트, 강대국인 이집트를 건너서 쳐들어왔다.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에티오피아 지역이 어디인지 보십니까? 육지로는 수단을 지나고 이집트를 지나고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깝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지부티, 예멘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죠? 이집트도 가깝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집트가 더 가깝죠. 이 에티오피아가 구스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부티와 예멘 사이의 최소한 거리만 해도 대략 32km입니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거기다가 그 앞에는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바다를 건너도 산맥이 또 나옵니다. 이 거리를 지나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 갔다고요? 왜 굳이 이스라엘에 무슨 악한 감정이 있길래 구스 지역이 에티오피아라면 그 먼 지역까지 100만 군대가 이스라엘로 가실까요? 말이 안 되죠. 에티오피아에서 지부티를 가는데 산맥을 지나서 또 32km를 거리를 지나 또 산맥을 지나가면서 다른 나라가 어서 오세요 환장할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100만 군대가 지나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은 에티오피아가 이 지역이 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이 구스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일곱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넷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실제 시내산이나 사우디 서북부 지역은 실제 사막화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배를 타고 지나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굳이 배를 만들 필요도 또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육지로요? 육지로 갔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수단과 이집트를 지나갔을까요? 절대 이 험난한 여정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우디 인근 지역이 바다 건너편이라는 수단도 지부티, 에리트레아도 되고 이집트도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구스 지역은 사우디와 아주 근접해 있는 장소에 있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구스 지역이 어디인지 대충 알았다면 이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가 올 것인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4대 강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개의 강이 터키 지역에서 발원하여서 페르시아만으로 2개가 하나는 구스 온 지역으로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훈강은 시내산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기온강은 제가 볼 때 이제 갈릴리와 사해 바다와 그 아래까지 흘렀다고 그리고 그 네 개의 강은 이 지도와 각 똑같습니다. 이 네 개의 물줄기 곧 에덴 동산, 그죠? 한 개가 흘러가고 또 한 개가 흘러가고 여기는 요 유적 지역에서 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는데 이 강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 바론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서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네 강이 만나는 지점이 곧 에덴 동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흔적이 보이시죠? 여기도 두 개 선명하게 흐르지만 그리고 여기도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이 두 개의 강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은 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나에서 나갔기 때문에 약간 지정학적으로 이제 노아 홍수 시대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지형도 좀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여전히 이 지역이 선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나는 이 지점이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부 순서에서 에덴 동산은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투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구수지역 온 땅을 둘렀고 이게 말이 되죠. 그죠? 이쪽으로 강이 하나 흘렀다는 겁니다. 그 흐르는 그 흔적이 곳곳에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 강계수로를 했고 또 댐을 설치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곳으로 물이 흘러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마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흘러갔다. 꼭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지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제가 놀라운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지도가. 여기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기에 놀란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할투사스 이 보이죠? 할투사스 하윌라 할투사스 이 황금이 나는 나라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저는 터키에 여기 황금이 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왜 강이 전부 다 2m로 다 흘러야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겹쳐가면서 그렇다면은 말이 안 되죠. 또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추측합니다. 추측. 확신은 아니고 추측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구수 지역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구수 지역을 다시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렘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